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추미애와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 후보도 휴가자의 미복귀는 타령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이제 손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추미애는 이제 사면 초과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일 전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조국 사태로 작년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네. 추미애를 보니까 뭐 조국이랑 뭐 둘 다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더 나쁜지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닮은 점이 있어요. 네.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입학했잖아요. 네. 대학원 입학할 때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요. 추미애 아들 휴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것이, 네. 이 권력의 실세들의 자식과 관련된 결정적인 기록은 없다. 그것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록인데 그거는 아예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이게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아들의 경우에 2017년에 휴가를 나가서 병가로 19일을 보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연가를 나흘을 더 쓰잖아요. 근데 병가 19일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무릎이 아파서 뭐 수술을 받으러 병가를 받았다는데, 이 1차 병가는 열흘입니다. 네. 열흘인 경우에 육군의 그 환자 및 처리 규정에 보면, 네. 열흘 이상 병가를 받을 경우에 소위 군 의무관에 네. 소위 요양심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양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안 받은 것 같아요. 지휘관 면담 일지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휘관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서 병가를 받아서 나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열흘 나가고 1차 휴가 끝나는데 또 병가를 9일간 또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와 네.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 명령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명령을 받지 않고 휴가를 나갔으니까 황제 휴가란 말이 나오고, 네. 그러면 복귀를 해야 돼요. 병가를 19일 쓰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복귀해야 하는 날이 금요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금요일 복귀를 안 해요. 그리고 토요일도 복귀 안 해요. 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점호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군 카츄샤의 경우에 미군에 편제돼 있으니까, 네. 카츄샤의 경우는 통상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안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점호하는 사병이, 아니 추미애 아들 서 씨잖아요. 네. 이 서모 씨가 복귀해서 점호를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직 사병한테 연락합니다. 네. 당직 사병한테, 아니 지금 서모 씨가 아직 미복귀다.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 연락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서모 씨한테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래서 뭐 묻고 있는데 당직 사병이 잘 모르는 대위가 와서 내가 뭐 휴가로 처리했으니 이 일은 뭐 다 마무리됐다,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흘간의 휴가를 더 써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추미애 아들 쪽에서 변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직 사병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직 사병이 네. 당직 쓴 날은 일요일이다. 6월 25일. 네. 그런데 이미 휴가 처리, 개인 휴가로 연가로 처리된 건 6월 23일이다. 그러니 네. 통화할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때 23일, 24일은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점호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 안 것이 일요일 날 안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 안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거는 적어도 휴가 처리가 그때까지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추측컨대는 일요일 날에 그 대의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휴가 처리가 안 됐다면 적어도 이틀간 탈영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좌파 성향 아닙니까? 네. 조국하고 서울법대 동기고, 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뭐 책을 냈나 했을 때 조국이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썼다는 거고. 네, 서평도 그런데 주고. 뭐 이흥구 후보자는
조국과는 뭐 대학 졸업 이후에 특별한 뭐 교분은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네. 어찌됐든 친정부 성향인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이은구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에서 청문회 한 자리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이 물으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결국 현역병이 휴가를 갖다 복귀하지 않으면 그건 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요일 날 대의가 일요일 밤에 휴가 처리를 직권으로 이거 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했다고 치면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 하기 전까지 금요일 토요일 상황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그 다음 일요일 오전 오후 상황까지는 탈영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직 사병한테 이야기한 병장이 있어요. 네. 그 사람도 일요일 날 추미애 아들하고 전화를 했다. 통화를 했다. 자기가 점원할 때 없으니까 놀라서 그렇죠. 전화를 했더니 곧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이미 다 휴가 처리됐다고 또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점호를 한 사병이 당직 사병한테 연락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그 소위 카톡방인가 네. 거기서 그때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휴가를 제때 복귀하지 않고 연장하는데 처리하지도 않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탈영 상태가 분명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서울 동부지검이 이거를 지금 조사를 제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네. 지금 이거 고발된 지 8개월이 됐는데도 안 하고 미적되고 있다가 네. 동부지검장은 지난 4월에 고발 접수가 1월인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4월에 법무차관으로 영전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여론이 자꾸 비등하니까 비판 여론이 비등하니까 네. 이제 수사를 뭐 마지못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간 분 김관정 검사장인가 그래요. 네. 이분도 결국은 친정부 성향이다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분이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가기 전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실무자들 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검의 실무자들은 이건 수사할 거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범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채널A 기자가 소위 한동훈 검사와 연락하고 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강요를 했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범죄 혐의가 안 된다는 게 대검의 실무자들의 입장이었고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대검의 어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검에서 실무자들은 뭐 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대검 형사부장인 김관정 이분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았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또 영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부지검장으로 딱 수사의 총책임을 맡고 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고 네. 그동안에 수사가 잘 안 됐지만 마지못해 수사한 걸로 보이지만 어찌어찌 수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당직 사병도 부르고 네. 그 다음에 또 대의 한 명이 있어요. 현역 네.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이 병가가 끝나기 전에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보좌관이라고 말한 사람이 연락을 와서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지 요구했는지 이제 앞으로 이건 더 따져봐야 되지만 네. 사실상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가 연장을 또 3차로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는 국회에서 연락한 사실조차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만 의원이 네. 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 네. 현역 대의가 아니 그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네. 나는 검찰에서 이거를 진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추미애의 보좌관이 연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서울 동부지검에서 어떤 걸 냈냐면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날 그 녹음 파일을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추미애는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네. 추미애 아들 쪽 변호인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 동부지검도 해명 자료를 엉터리 해명 자료를 내놓고 지금은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있고 9월 4일 현재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기자가 그 동부지검장 김관정 지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해명 자료 이상 이하도 아니다. 뭐 왜 이런 걸 묻느냐는 식으로 신경질을 냈다는 보도가 또 나왔는데 네. 어찌됐든 그동안 어찌어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뭐 해왔는데 그 수사 담당한 차장은 그만뒀어요. 사표를 냈고 수사를 담당한 형사 1부장은 또 한직으로 물먹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다 소위 특정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형사 1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과연 추미애 아들의 이 휴가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 국민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못할 거다. 제대로 못할 거다. 수사다운 수사를 해야 수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검사들이 할 일이에요. 국민들의 그러니까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수사다운 수사를 해야지 범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근데 동부지검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지금 고립되어 있지만 이성윤 사단에 의해서 다 고립되고 추미애가 임명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인사를 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추미애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로 윤석열이 포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은 특임검사한테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고 맡겨야 됩니다. 게다가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한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는 처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녹음 파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대의의 녹음 파일이 이제 국민을 통해서 알려졌고 그 대의가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 받을 때 동부지검에서 다 진술했어요.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계속 동부지검의 검사가 참고인인 대의한테 너 이거 확실하냐? 이거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진술해도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대의가 현역이니까 사실은 우리 시쳇말로 쫄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서에는 참고인 조서에는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말을 이제 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검사의 직무유기예요. 아니, 오히려 그리고 직권남용 아닌가요? 직권남용이 되고 그래서 검사와 동부지검에 대해서는 감찰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아마 시민단체에 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추미애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추미애 보좌관이 왜 군에 전화를 해서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문제를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상식으로 보면 추미애가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교사범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추미애도 직권남용의 혐의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수사가 장관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결코 안 할 거니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점은 두 가지예요. 추미애 아들이 황제 휴가를 받고 그 받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추미애 아들이 복귀를 하지 않았을 때 이 탈영 상태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거는 이거대로 규명이 돼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 봐주기 수사로 가고 있는 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또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한테 그렇게 시켰다면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없는지, 이거를 별도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서울 동부지검이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미 그렇죠. 이제 추미애 보좌관과 관련된 문제, 전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걸 어디다 배당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이라면 동부지검에 배당해서 한꺼번에 수사가 돼야 되는데 동부지검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네. 누가 봐도 지금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특임검사한테 다 맡겨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하고 국회에 이야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이거 특별검사제 법안 만들어서 특별검사 수사를 맡겨라. 이렇게 국민들이 말씀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휴가를 나가고 네. 복귀를 안 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대 일지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고요. 당일 휴가자 몇 명,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부대 일지만 확인을 해도 검사가 수사관 보내가지고 부대 일지만 가져와라. 그래서 부대 일지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심의를 받아야지만 병가를 나갈 수 있는데 심의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보관 기간이 지나서 없는 건 아니고 5년을 보관해야 되니까 3년밖에 안 지난 사건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뭉개고 있다라는 얘기는 정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 특검 얘기가 아예 안 나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현재 이제 특임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안 해주니까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특검법을 민주당이 처리해줄 가능성이 없잖아요. 숫자가 저기 뭐 위성정당의 친여 의원들까지 한 190명 정도 되니 네. 특검법은 처리가 안 되니까 일단 특임검사한테 이걸 맡겨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네. 동부지검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추미애 아들이 말이죠. 21개월간 소위 이제 병 생활을 하면서 58일간의 휴가를 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 다 휴가 갔다 온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2개월 휴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병가로 19일을 썼는데 그 네. 병가와 관련된 기록은 없어요. 지금 지휘관 면담 기록 하나 있다는데 면담 기록은 지금 공개 안 되고 있고 네. 그거 공개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추미애가 그래요. 국회에서 아니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 내 아들 문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수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인사를 통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추미애하고 죽이 맞는 검사들만 그 자리 갖다 앉혀서 지금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특임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쯤 되면 추미애 버려야 자기가 그나마 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엄정히 처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는 다 추미애를 내세워서 깔아뭉개고 있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중성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아니 국민 통합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이야기해놓고 의사와 간호사 편가르기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계속 분열시켜 오고 있는데 네. 이제 문재인은 말로는 좋은 이야기 다 하고 살아있는 권력 범죄 수사하라고 해놓고 실제로 행동으로는 다 엎고 덮고 하고 있다. 네. 이럴 때 누가 문재인을 이제 지지합니까? 그러니 문재인 본인이 살려면 추미애 여기서 물러나게 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중적인 정권, 위선적인 정권이에요. 국민들은 이거를 저는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심판의 표가 저는 나온다고 봐요. 네, 참. 근데 뭐 일단은 뭐 대법관 후보자도 그렇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 뭐 박용진이라든지 김남국이라든지 슬슬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원래 저들이 보면 군부를 살살살 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딱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조금씩 증거가 나오니까 손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부를 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뭐 박용진도 뭐 그냥 매우 안타깝다. 뭐 이 정도지.
제대로 조사하라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덮으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냐면 서울 동부지검이 그러면 이제 보다 철저히 수사를 하기 시작하느냐 네. 이 과정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당직 사병이 그랬잖아요. 그 추미애 아들 서씨 변호인이 아니 통화한 적이 없다. 아 그래서 통화 기록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군대에 있는 유선 전화로 통화했다.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면 통화 기록 조사해서 공개하고 나를 고발하라. 그 당직 사병이 그랬어요. 나를 고발하라. 근데 아직 고발 안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당직 사병한테 전화를 걸었던 점호환 사병. 이 사람 아직도 조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서울 동부지검이. 그 다음에 그 대의가 진술한 내용을 검사가 이거 정말 당신 자신할 수 있어 해가지고 조서에서 뺐다면 동부지검이 사실은 그 대의가 진술을 했는데 네. 우리가 조서에서 뺀 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재조사를 진술 조서에 네. 뭐 참고인 재조사를 하든 해서 추가하든지 이런 의지가 보인다면 아 추미애를 손절하는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잘못한 거 결코 인정 안 하고 계속 덮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손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미애의 이런 추한 모습 이게 계속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결국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독이 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더 무섭다. 국민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이선적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더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과연 언제까지 추미애를 감쌀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추미애를 손절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추미애를 손절한다는 것은 추미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문재인 지키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문재인도 추미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수와 함께 문재인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이상일 의원님의 유튜브 채널 이상일의 일석이조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와 함께 언제나 행복한 뉴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게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이지 않을까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인데요.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샴푸입니다. 제가 벌써 이 샴푸를 사용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밤에 돌아오고 나면은 머리가 간지럽지 않아요. 주변에서 제 친구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주변에서 지인분들에게 추천도 드려봤지만 일단은 다들 공통점이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신의 한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이 좋아야지만 이 샴푸를 칭찬하는 데에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모하시면 어떤 성분이 먼저 기억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오틴 하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오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시켜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 가득한 샴푸, 그런데 탈모 샴푸 쓰시면 뻑뻑해서 사용하기 힘드시다고요. 탈모 샴푸 쓰면은 모발이 뭔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걱정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샴푸뿐만 아니라 저희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트리트먼트와 샴푸를 같이 준비했는데요. 모발의 영양을 윤기를 책임지는 동백나무씨 오일과 동백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결을 위해 널리 사랑받았던 게 바로 동백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모발감에 깊은 영양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탈모 샴푸 비싸지 않나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하나 더해서 69,900원에 단독 특가 진행합니다. 135,000원이 정가입니다. 하지만 거의 반값이 할인된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라는 점, 이 단독 특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010-9976-4169로 주문 넣어주세요. 010-9976-4169입니다.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바로 결제 정보 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